현재 미국 미네소타주에서는 격렬한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생활단속국의 강경 진압 논란으로 인하여 시위가 발생했는데 이 이후에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강경 대치 국면으로 치닫기 시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란법 발동 가능성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1월 18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로는 미국 전쟁부는 알래스카에 주둔 중인 제11 공수사단 소속 병력 1,500명에게 미네소타 투입에 대비한 파병 준비 명령을 하달했다고 합니다. 미국 전쟁부는 아직 투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질 때 즉각 이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1월 1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패한 미네소타 정치인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려는 IC 요원들을 공격하는 전문 선동가들과 반란 분자들을 멈추지 않는다면 반란법을 발동하겠다고 경고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이 반란법은 폭동, 반란, 법 집행 방해 등 비상상황 시 대통령에게 주 방위군을 포함한 군대를 국내에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마지막에 발동된 것이 1992년 LA 폭동이었습니다. 주지사 동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60년 전이 마지막이었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16일에 다시 필요하다면 반란법을 사용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발동할 이유가 없다며 미루는 태도를 보이긴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FBI 요원까지 현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FBI는 전국 각 지부에 긴급 공지를 보내 미니애폴리스로 파견될 인력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부 지원 수준이 아니라 실제 현장 대응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FBI 요원들은 대테러 수사나 조직 범죄, 연방 차원의 중대 범죄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시위가 벌어지는 거리 순찰이나 이민 단속을 지원하는 역할에 나설 때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방 수사기관이 치안 유지와 시위 대응에 전면에 나선다는 인식이 확산할 경우 현지 사회의 긴장감은 더 고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움직임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지역 사건을 넘어 연방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네소타 현지는 굉장히 격앙된 모습을 보입니다. 연방정부가 계속해서 미네소타주를 압박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CNN 등에 출연하여 우리 연방정부가 우리를 침공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공수사단 병력이 대기한 것에 대해서는 시위들을 자극해 폭력을 유도하려는 명백한 미끼라고 규정하기도 했죠.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공수사단 배치에 대응해 주 방위군에 동원령을 내리고 주요 지점에 병력을 배치한 모습이었는데요. 주 정부가 상황을 통제할 능력과 자원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X에 올린 글에 주 방위군이 현재 거리에 투입되지는 않았으나 시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집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다들 아시겠지만 1월 7일에 르네굿이라는 여성이 IC 요원에 의해 총격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시위가 미네소타주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고요. 시위대와 IC 요원 간의 충돌이 빈번해졌는데요. 이때 IC 요원들이 체류탄과 후추 스프레이 등을 동원하고 차량 정지와 연행 등을 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시위는 더 규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케이트 메넨데즈 미네소타 연방지법 판사는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성 체포는 해서는 안 되며 평화 시위대를 상대로 한 체류가스와 후추 스프레이 사용은 금지된다는 긴급 명령을 내리긴 했지만요, 지금도 시위대와 IC 요원 간의 충돌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에 대해 수사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둘이 연방법 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을 좀 제대로 볼게요. 2026년 1월 7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주택가 한복판에 차량을 비스듬히 세운 채 운전석에 앉아있던 르네굿과 차량 주변에 서있던 배우자 베카굿은 현장을 촬영하던 IC 요원 조너선 로스와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CNN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사건 수분 전 르네굿이 동승자였던 베카굿을 갓길에 내려준 뒤 차량을 돌려 차로 중앙에 멈추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또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다른 시점의 영상에서는 굿의 차량이 도로를 가로막은 채 경적을 울리고 있었고 이후 IC 요원들과 대치가 이어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IC는 르네굿이 IC 차량을 뒤쫓다가 앞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유족 측은 이 행동이 IC의 단속 활동을 감시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한 감시자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IC 요원들의 굿 일행을 검문한 상황이라기보다는 굿 측이 IC 요원들의 이동을 막으면서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IC 요원이 차량에서 다가오면서 르네굿에 하차를 요구했고 그중 한 명은 문 손잡이를 잡은 채 창문 안으로 팔을 넣어 문을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근데 이때 베카굿은 르네굿에게 차를 몰고 나가라고 소리쳤고 르네굿은 요원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잠시 후진한 뒤 다시 전진하며 오른쪽으로 틀어 현장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차량 정면에서 촬영하고 있던 조너선 로스는 굿의 차가 우회전하며 움직이자 권총을 꺼내 3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르네굿은 IC 요원에 의해 사망했는데요. 이 총격이 정당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크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성향에 따라 크게 나뉘고 있는데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이 사건이 과잉 대응이었다고 말하고 미국 법무부의 총기 사용과 차량 관련 상황에서의 제한을 법적으로 정리한 공식 정책 문서에서는 이동 중인 차량을 멈추려는 목적으로만 총격을 가하면 안 되고 총격 대신 차량의 이동 경로에서 벗어나는 등의
무력적 대응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물리력 사용은 경찰관이 차량에 치일 때나 차량이 경관을 향해 돌진할 때의 상황처럼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다며 과잉 대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대로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이 사건이 정당한 총격이었다고 발언하고 있는데요. 차량이 위협적인 물체로 보였으며 요원이 자신과 동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 방어 행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미국에서 차량에 즉각적 위협이 될 때 치명적 무력 사용을 허용하는 판례를 인용하며 방어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경찰은 경찰관이 꼭 차에 치이지 않아도 경찰관 쪽으로 돌진하거나 스치기만 해도 경찰관을 향한 치명적 위험으로 간주해서 발표할 수 있기도 하거든요. 일단 현재는 미국 법무부에서는 총을 쏜 ICU 요원의 공권력 남용 혐의는 수사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토드 블렌치 법무차관도 현재 총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수사할 근거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사망자 배우자의 활동 이력과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모습을 보였죠. 사실 미네소타주 인구가 총 579만 명 정도입니다. 여기에 불법 체류자는 2.2%로 12만 명 정도인데요. 불법 체류자 수가 5%가 넘는 텍사스나 플로리다와 비교하면 낮은 수치긴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네소타주를 겨냥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미네소타주가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그리고 진보 성향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미네소타를 이민 단속 정책을 앞세워서 장악한다면 향후 다른 주에서도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CNN에서는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는 트럼프 자신의 스트롱맨 리더십을 거부하는 도시들의 진보적 가치를 짓밟는 실험장이 됐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 AP통신은 미네소타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소셜미디어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마가 세력에게 큰 호소력을 가진다고 평가했죠. 앞으로의 흐름을 보면 이번 사태가 미국 전역을 뒤흔드는 대규모 전국 시위로 번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빠르게 진정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미네소타를 중심으로 한 이번 충돌은 지역적 사건에 머무르기보다는 미국 사회 내부에 이미 깊게 쌓여있던 갈등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 단속과 공권력 행사 그리고 연방정부의 개입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진보와 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감정적으로 격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주제입니다. 앞으로 미국 사회는 거리 시위보다 여론과 정치 영역에서 더 큰 충돌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IC의 무력 사용과 연방정부의 강경 대응을 두고 한쪽에서는 질서 회복과 법 집행을 강조할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 권력이 시민을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이 더 확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하나하나가 정치적 프레임 속에 편입되며 사실관계보다 진영 논리가 앞서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대립 역시 쉽게 봉합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만약 연방 차원의 추가 병력 투입이나 수사 확대가 현실할 경우 이를 두고 주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업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연방정부가 한 발 물러선다면 강경 대응을 지지해온 보수층에서는 정치적 후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이번 사태는 미국의 국론 분열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민 문제는 이미 미국 사회에서 날카로운 쟁점 중 하나인데 여기에 총격 사망 사건과 군 투입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감정의 수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향후 중간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수록 이 사건은 정책 논쟁을 넘어 정체성의 문제로 소비될 가능성이 높고 서로 다른 진영은 타협보다는 대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 이번 미네소타 사태는 미국 사회가 이미 얼마나 깊게 갈라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리에서의 시위는 지역에 제한될 수 있지만 그 여파는 여론과 정치, 제도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미국 내부의 긴장과 불신을 더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이 갈등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분열을 다시 꺼내놓는 계기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